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이 개편이 됐습니다. 며칠 전 금융위 업무보고 때 뉴스에서 소개가 됐었던 건데 그때 이제 자세한 조건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이드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 정보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여정 채널의 이제 장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팩트 체크를 했었는데 제 예상대로 방금 금융위에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카페에서 알고 있는 내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과.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상세 공문 보시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에서 소개되었던 것과 오늘 나왔던 상세 공문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조금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이 대안대출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 꼭 보시겠고요. 많은 분들에게 꼭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한, 그리고 방금 발표한 대안대출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금융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일시는 내일이네요. 네, 여러분은 빨리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정확한 이제는 그 공문이 나온 거거든요.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개편 됐죠.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지원 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이 네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좀 시간 좀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이제 정부는요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현행 제도를 본다 그러면 지원 차주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입니다. 또는 법인 소기업 정상 경영 차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행입니다. 이게 지금 현행이에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어떤 분이요?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영장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이런 분들만 해당되다 보니까 대상폭이 줄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개편돼서. 일단 현행 지금 돌고 있는 프로그램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안대출이고, 대안 대상은요 신청기준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 이게 비은행이 핵심이었죠. 비은행 사업자 대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022년 5월 말 이전 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패했다 그랬죠? 사업자 대출이었어요.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만 된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이거 바꿔야 된다 으쌰으쌰 했었잖아요. 드디어 된 거죠. 아무튼 간에 요건 좀 이따가 어떻게 개편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도도요. 현행은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돼 있고요. 상환 구조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그래서 5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 금리는 1, 2년 차 때는 최대 5.5%, 3년 차 이후부터는 은행물 1년물에서 플러스 2% 추가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현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안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2%였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이 대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딱 뜯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12% 수준의 금리를 이제는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를 부담을 경감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12에서 5%를 빼니까 한 7% 이내, 7% 이내로 이제 금리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좀 12%에서 7% 줄어들면 그래도 많이 되겠죠. 보통은 한 6.5% 정도 보증료 포함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좀 좁았던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어디겠어요? 자영업자 단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신용정보원 이런 데를 거쳐서 세부 프로그램을 내용을
개선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요 내용 가보겠습니다. 공문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죠? 자, 세부 내용, 개편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자, 현행은요, 코로나19 피해를 코로나 피해를 확인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었죠?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조건이 뭐였어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됐어요. 나는 예전에 재난지원금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야. 근데 전체 개인 사업자로 넓혀준 겁니다. 이게 이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샬라샬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자, 볼게요. 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등을 받지 않더라도, 그죠? 이게 지난 조건이었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원 대상 대출은요,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2022년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위에 있는 전제 조건과 더불어서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됐었어요. 예, 이해되시겠죠? 요렇게 됐었거든요. 뭐 갱신 포함해서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안대상에 포함됐었고요. 그러니까 5월 말 이전에 돼야 돼요. 5월 말.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돼요.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요. 요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이어야 됩니다. 이건 변한 건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 하지만 지원 대상이 꼭 코로나19 피해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게 이제는 정말 대표적으로 좀 변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여기 나오는 뭐 도박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업, 금융 법무 회계 이런 쪽은 안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뭐 당연하다고 해서 이제는 부동산 임대 왜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당연하다는 얘기는 원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원래부터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뀐 거 가볼게요. 한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이었어요. 이게 현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된 거예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여정님, 이거 뉴스에서 보니까 발표를 했던데요. 뭐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던데요. 개인이 5천만 원인데 이게 1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어제 물어보셨더라고요. 그 뉴스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겠다. 정확하게 이제 공문이 나와봐야 하니까. 공문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인데 1억 원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늘어난 거죠. 한도가. 자, 중요한 거. 자,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그러니까 개인은 5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거고 법인은 1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자, 기존에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그죠? 제가 이제는 대안대출 프로그램 소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대안 프로그램 들어간 거죠. 얼마? 5천만 원까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늘어난 한도 5천만 원 더 늘어났죠?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뭐야?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안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질문 주셨거든요. 궁금하죠, 당연히. 왜? 나는 기존에 5천만 원 이미 했던 분이에요. 나 이미 이거 했어요. 대안대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1억 원으로 늘어난대. 5천만 원이 더 한도가 늘어난대. 그럼 나는 더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하죠, 당연히. 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나요? 콩문에 써져 있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존의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증 해결되셨죠? 자, 이거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한 구조 변경됩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 정말로 이번에 나온 그 대안대출 프로그램 개편안이 소상공인의 입장을 많이 반영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현행 가복입니다. 현행은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야. 무슨 얘기야? 만기가 5년짜리인 거야.
어떻게 해요?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부터 분할 상환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만기가 5년짜리인데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년 거치에 7년 분할 상환. 너무 좋은 거야. 만기가 10년이 된 거예요.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소상공인 입장에선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덜 되거든. 자,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요. 대환대출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그럼 또한 상환 구조는요,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그럼 거치 기간이 1년 연장됐고 분할 상환 기간이 4년이나 연장됐습니다. 그럼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드리냐면, 보세요. 대환대출 원금이 1억 원 기준이야. 그러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분할 상환이잖아. 3년. 그러면 원래 월 상환액이 약 278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7년간 분할 상환으로 이게 7년간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장기로 나눠서 내는 거죠. 월 상환액이 119만 원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159만 원이 경감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분들이 댓글에다 많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냥 대출 연장을 좀 길게 해달라. 만기를 좀 더 늘려달라. 왜냐면 내가 갚긴 갚는다 이거야. 내가 갚는데 안 갚는다는 게 아니야. 갚긴 갚는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만기를 좀 길게 해서 이걸 나눠서 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물론 모든 대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대한대출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보세요. 7년간 분할 상환하다 보니까 월 상환액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솔직히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계속 이번에 잘 나온 겁니다. 참고로 저금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보세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돼요. 조기 상환 의사가 있다. 난 좀 장사하다가 잘 됐어 갑자기. 그래서 내가 빨리 갚아야 되겠다.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근본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4번째 가봅니다. 자, 보증료 부담 완화입니다. 분납 확대가 되고요, 보증료가 인하가 되는데,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는 운영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보증료를 받거든요. 이게 보통 1%입니다. 이 보증료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안 될 수 있어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10년치를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매년 분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 금융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증료는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 정도 인하를 한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환영할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사실 좋죠. 이제 저희 대출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요번에 좀 잘 나왔던 거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신청 기한 연장됩니다. 이게 원래 그 대한대출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 2020년 9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23년까지만 받도록 돼 있었어요. 처음 발표했을 때. 이게 개선이 돼서 24년 말까지 됩니다. 1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24년 말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대한대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재원은 돼 있어요. 기존 8조 5천억 원 정도가 이게 처음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2월 달에 그 9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1조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예산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여정관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조건이 좋아졌죠? 그죠?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대한대출을 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하세요. 내가 2024년 말까지니까 이때 가서 해야지, 2024년에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이게 예산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이게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내가 대한대출을 지금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셔갖고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예, 금리도 나쁘지 않고, 언제든지 중도상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또 갈아타면 되겠죠. 그때 가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통 아까 공문에 나온 것처럼 12%, 평균이 12%라고 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12%가 6%로만 낮아져도 그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6.5%, 7%만 돼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 다 소진되기 전에 왜냐면 대상자가 좀 늘어나잖아요.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신청하실 거라고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언제 신청하느냐? 보세요. 향후 추진 계획 3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야 돼요. 당장 아니에요. 당장은 뭐예요? 현행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다려야죠. 일단. 그래서 3월 초에 시행이 되면 바뀐 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저 같으면은 바뀐 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5천만 원 내가 대안대출하고 나머지 5천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뭐 더 대안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다른 조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초에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뭐 어차피 조건 자체가 3월 초부터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미 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아예 정보를 몰랐던 분들은 뭐 지금부터 해도 되겠지만은 어차피 했다가 까이신 분도 있을 거고 조건이 안 돼서 아예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조건 바뀐 3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 하니까 이때 가서 하셔도 되겠고, 3월 초에 진짜 많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 전에 나왔던 희망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3월에 다 바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서 진짜 여러분 이 2월 달에 제가 계속 알려드리면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다가 3월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작하면 그때 가서 바로바로 이거는 진짜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들었을 때 이런 뉴스 아마 이 프로그램 개편됐다 했을 때 언론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뭐 커뮤니티 카페나 이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요?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안 나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뭐가 다르죠? 눈치 빠르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정님 뉴스에 보니까 사업자 대출만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현행은 그래요. 근데 개인 차주 대출, 가계 대출, 신용 대출도 된다는데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없잖아요. 지금 5개지 없잖아. 개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봤잖아. 주요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도 된다는 얘기?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자, 1번째 없죠? 이거는 이제는 모든 개인 사업자의 대상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한도 확대죠. 세 번째는 상환 구조 변경이죠. 네 번째는 보증료 부담 완화죠. 5번째는 시한기한 연장이죠.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뉴스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커뮤니티 카페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이에요. 여기에 나옵니다. 끝에 가서. 자,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 대출 외에 고금리의 가계 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했으며, 그렇죠. 현실 인식 제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장 큰 불만이 뭐였어요? 뭐야, 사업자 대출만 되면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가계 대출로 아니면 담보 대출 받아갖고 이거를 사업용으로 썼었거든요. 이게 현실인 거죠. 이제 정부가 현실 인식을 한 거야 지금.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그렇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 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만 해당됐었어요. 대환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 못했습니다. 현실은 가계대출, 신용대출을 해줘야 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게 제가 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이 공문에 점이 찍어져 있어. 공문에. 이게 제가 점 찍은 거 아니거든요. 공문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예요?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 전체 가계대출이 아니라 일정 한도의,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이렇게.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을 대안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와 그럼 내가 그동안 개인 신용대출 그 가계대출 된다고 하니 대안대출 나 이거 다 대안대출 해야지 그렇게 알고 기다리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야. 지금 공문에 의하면 모르죠. 또 3월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지금 정부가 그 안으로 낸 거는 야 가계신용대출 더 해줄 수는 없다는 거야. 전체단은 안 돼. 일단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은 대안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언론에 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뭐 코로나 자영업자 이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모든 가계 신용대출이 대안 대상에 포함되는 줄 알아. 그럼 팩트다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닌 거예요. 써져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발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되지 않아. 점까지 찍어놨어요. 점까지. 코로나19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안 포함시켜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3월 달에 이게 상세 공문이 분명히 한번 나올 거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그럼 그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이 조건을 없애야 되겠죠. 저는 좋아. 일정 한도는 이해가 가요. 솔직히. 예, 일정 한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죠? 이게 다 해주면 안 되죠. 개인 신용대출이 다 해주면은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개인 신용대출 그거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뭐 입증하라 그러면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은, 때로는 부정하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는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게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살려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신용대출 받아서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 걸러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를 못 해줄 거야. 그럼 일정 한도로 좋아. 이것까지 이해가 가.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만 가계신용대출을 대안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너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입증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대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할 게 말게 이거는 가계신용대출을 대안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대안대출 자체가 개편이 된 거는 모든 사업자가 맞아요. 아까 우리 봤었죠, 위에? 전체 개인 사업자 맞습니다. 대안대출 자체적으로 개편되는 거는. 근데 제가 금방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개인 대출, 개인 가계대출, 신용대출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대상자들은 조건을 둔다는 얘기예요. 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주실까봐. 여장님 무슨 뭐 저기 모든 자영업자한테 된다는데요.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대안대출 프로그램이 그렇게 바뀌는 건 맞고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가계신용대출이에요. 가계신용대출을 대안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조건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안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차이점 아시겠죠? 자, 관계기관 TF를 구성해갖고요. 대안 대상 및 결정 방식 전산 시스템을 거쳐서 2023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계신용대출이 포함이 돼요. 일정 한도. 그죠? 근데 이게 언제 시행되느냐? 이번 3월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3월에 시행을 해요. 그죠? 공문에 나온 대로. 그런데 이 가계신용대출이 대안 대상에 포함되는 건요. 써져 있잖아요. 대안 대상 및 방식 결정하고 뭐 구체적인 전산 시스템 개편들 통해서 23년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이거 3월부터 가계신용대출 대안 대상에 포함되나 보다. 그럼 난 기다리고 있다가 나 그때 바꿔야지. 대안해야지. 그러다가 막상 딱 나왔는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스케줄이 꼬이잖아요. 공문에 써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요거는 이 가계신용대출에 대안 대상에 포함되는 거는 언제부터?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 정보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번에 개편이 되게 잘 됐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개편된 게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칭찬할 일이고
노력을 했다고 전 봐요. 다만 이 가계신용대출 대안 대상에 포함된 거는요, 이거는 사실 좀 저는 당연히 좀 나아줘야 된다. 이게 현실이니까. 가계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업 용도로 썼잖아요. 근데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 23년도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스케줄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는요, 항상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 가짜 뉴스들 막 조회수 올리려고 막 없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의 그 생계와 달려 있는 거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일상과 달려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뭐 업무 보고 위해서 금융위가 업무 보고 했을 때 뭐 뉴스 통해서 막 나왔었잖아요. 뭐 가계신용대출 뭐 대안대상에 포함되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가이드만 나온 거예요. 공문을 봤더니 그냥 금융위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한 거죠, 대통령실에. 너무 구체적이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정 채널의 이제 장점이죠. 여러분이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또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쫙 보시고, 지방은행도 있으니까 보시고, 아마 여러분 전화해 보시면 별로 모를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세요. 이게 물어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뭐 그런 은행 직원들은 잘 설명하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이제 신용보증기금 쪽에다가 문의해 보시기를. 사이트는 저금리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 프로그램 사이트거든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는 1588-656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교수님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뭐 이상한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오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페에다가 대문으로 달아드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저금리로 되어 있죠. 여러분 소장원 카페 아시죠? 소장원 카페 딱 들어오시면 여기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안 프로그램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 클릭해서 가면은 바로 가요, 사이트. 이렇게 이게 저금리로 사이트입니다. 그죠? 저금리로 사이트. 여기에 오셔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아시겠죠? 여기에 오셔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 보시고 엉뚱한 데 가셔갖고 또 뭐 이상한 데 막 걸려갖고 피싱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정확하게 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써놨을까. 가계신용대출은 여기 보시죠. 가계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안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만큼, 그죠?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에요. 그죠? 현재 저금리 대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계신용대출은. 만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여 은행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 확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여러분 막 그 이상한 사이트들 여러분 막 낚으려고 하는 그런 데가 뭐 저금리 대안대출 이번에 가계신용대출 해주겠다 우리가 수수료 뭐 얼마 내라 막 이런 거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그런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금리 대안대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소장원 카페 오시면, 여러분에서 만든 카페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보 공유 게시판 가보시면 이미 제가 저금리로 대안대출이라고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제는 다 날릴 거예요. 이런 뭐 광고성 이런 건 조만간 제가 다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대출 여기에 오셔서 이제는 서로들 정보 나눠 주시고요. 뭐 이미 대안대출 받으신 분들 좀 경험담도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서 뭐 새출발기금, 대안대출, 뭐 만기연장 상환유예 프로그램, 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그 다음에 서울시 안심자금 뭐 희망리턴 패키지 이런 거 카테고리별로 했으니까 요런 거에서 궁금하신 분들 카페에 들어가셔서 서로들 질문 남겨주시고 정보 공유
이게 정말 힘이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뭉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 가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말 나온 김에 그 소자공 카페요. 조만간 그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광고 하시는 분들, 조만간 싹,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광고 올리시는 분들, 이제는 바로 그냥 강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청정지역이에요. 뭐, 여긴 정치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기는 뭐 광고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여러분 꼭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만 있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꼭 알아두시겠고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대안 프로그램 다 설명드렸고요.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여의도 정보맨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항상 인사해야 되니까 뭐 정보만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정가족님들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우리 번개를 했었죠. 번개. 그래서 지난 영상 때 제가 어제 영상이었죠. 어제 영상 때 오늘 아침에 번개하니까 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영상 보시고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아니 그 짧은 영상에 그 맨 뒷부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왜냐면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임을 하자 뭐 그랬었는데 와 그걸 또 보시고 다 오셔갖고 아침에 이렇게 또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 영상 오늘이 이제는 2월 1일인데 그 제가 이제 강의 때 오늘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강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커머스 얘기 요때 제가 여기가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소리 간다 이제 오늘 제가 목소리 가게 생겼네요 했는데 지금 목 상태 별로 안 좋죠 여러분. 3시간 강의 때 막 열정을 다 쏟아내서 여보 오늘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예 인연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 맺어서 너무 반갑고 무료죠. 저는 뭐 돈 받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뭐 이커머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얘기 어떻게 하면 또 정부 지원 잘 볼 수 있을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나눴고요.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번개였어요. 그냥 어젯밤의 영상에 내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년 되시는 분들만 있고 오늘 아침에도 오신 이 영상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뭐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오고 싶어도 못 오셔서 좀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늘 똑같이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구독자님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오신 분들 반가웠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가였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뭐 3시간 동안 여러분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 7시 때 연합뉴스 또 출연합니다. 난방비 얘기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꼭 또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또 얘기하면 또 긴데. 오늘 발표했어요, 또. 그죠? 오늘 또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에너지 바우처가 대상자가 넓어졌죠. 원래는 이제 수급권자만 대상자였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줬는데, 딱 내려치고 싶다 진짜. 소리가 놀래실까봐 여러분 딱 내려 못 치겠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왜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상자 넓혀야 된다. 거기에 에너지 바우처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번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들어가야 된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상자는 넓힐 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에너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근데 오늘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목소리 높일 거예요. 다시 해서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나오는 거, 에너지 지원금 나오는 거 차상위 계층까지 들어갔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똑같이 어렵다라는 걸 계속 주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변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 내는 거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대안대출도 이번에 바뀐 것도 사실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좋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뭉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하나하나씩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정말로 여러분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채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그게 또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제 채널이 뭐 이런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아직 미미하고요. 영향력도 없고 하지만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괜히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채널이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채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 딱 이러면 여정 채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정부 당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댓글에다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에너지 바우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에 개인 대출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또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더 모든 자영업자에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오늘 나왔던 대안 프로그램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오늘 공문에 나왔어요. 예, 공문에 나온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은 하루 먼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하루 먼저 이제 알고 계시는 거. 보도일자가 2일인데 여러분 먼저 아는 거죠. 오늘 2월 1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정보가 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이 이제 목 상태가 좀 이따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후 7시에 보십시오. 오늘 저는 거의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연합뉴스 7시에 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같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